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국문공학부 DSBA 연구실의 석박통합과정 이정호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요. Disentangled Heterogeneous Graph Attention Network for Recommendation 이라는 논문인데요. 해당 논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먼저 저는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 네트워크에 대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있고 이거를 추천 시스템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당 논문이랑 제가 접점이 좀 맞았던 것 같고 오늘 새롭게 공부하고 알게 된 주제는 디스탱글 리프레젠테이션인데 해당 부분이 왜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고요. 우선 이 논문의 제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디스탱글드라는 것이 메인 컨트리뷰션으로 들어갈 것 같고 헤테로지니어스, 즉 노드의 타입이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인베딩을 하는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가가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 될 겁니다. 우선 디스탱글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디스탱글드 리프레젠테이션은 그 비전 쪽에서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 인포겐 논문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렇게 얽혀있게 의미가 인베딩 되어 있는 상황을 일반적인 디스트리뷰티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한다면 디스탱글드 리프레젠테이션은 뭔가 차원 축으로 각 차원이 내포하고 있는 시멘틱한 의미가 정렬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을 볼게요. 가운데 그림을 보면 엠리스트 데이터가 디스트리뷰트 라벨로 되어 있을 때는 시멘틱한 의미가 뭔가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얽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디센탱글드 라벨 로 리프레젠테이션 나타낼 때는 한 축은 스타일을 의미하고 한 축은 카테고리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을 사람이 딱 봐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전 쪽에서 적용을 할 때는 예를 들어 피처가 첫 번째 차원에서는 색깔을 뽑아내는 피처가 있고 두 번째 차원에서는 모양을 뽑아내는 차원이 있을 때 이 차원을 바꿔서 적용을 했을 때 서로 다른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왜 그래프 그리고 추천 시스템에서는 사용하려고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 노트북을 살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유에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해서 콜라보레이션 필터링 효과로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사람이 노트북을 살 때 단순히 정말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노트북이라는 카테고리가 필요해서 살 수도 있고 혹은 노트북이 필요해서 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애플이라는 브랜드의 이런 상품을 모으는 앱 등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렇게 애플 제품을 수집하는 사람이라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에서 노트북을 사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그런 요소들은 사실상 독립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이 다 독립적으로 학습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봤듯이 이런 식으로 리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낼 때는 구매의 해석과 정보의 표현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추천 시스템 그리고 헤테로지니어스 인포메이션 네트워크 관점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사용을 할 때 인터랙션 정보를 기반으로 콜라보레이션 필터링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스파스 그리고 사이드 인포메이션 사용하면 이제 콜라보레이션 필터링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스파스 문제,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래프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 인포메이션 자체가 타입이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 타입을 어떻게 또 다룰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의 문제로 사용이 됐고, 기존에는 메타패스 기반으로 아직은 도와줄 수 없네요. 더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메타패스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됐었는데, 메타패스 기반의 방식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메타패스라는 것을 설정을 할 때는 이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고, 이게 어떤 메타패스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사람이 정하다 보니까 작업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패스로 사람이 지정했다고 해서 정보를 사실 어느 정도는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되는 정보가 있다, 사람이 찾지 못하는 메타패스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 그리고 최근의 연구 트렌드에서는 길이가 긴 메타패스를 정의하지 않고 노드와 엣지의 정보에 따라 어텐션을 통해서 메타패스를 셀프로 찾자라는 관점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디스탱글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을 할 때는 문제를 간단하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요, 이제 해당 태스크에서는 인터랙션 매트릭스가 지금처럼 존재하게 되고, 이제 유저 인덱스와 아이템 인덱스가 있는 상황에서 유저 인덱스를 인베딩하고 아이템을 인베딩해서 우리가 스코어를 내적 값을 통해서 도출을 한 다음에 이 스코어 값을 추천 시스템에서 활용하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논문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저의 지난 세미나 발표 자료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제가 설명을 잘 해놨는데, 그래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GCN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맥락은 무엇이냐, 우선 자신의 노드가 있고 자신과 연결된 노드를 레귤라이저로 사용을 해서 인베딩이 된다는 소린데,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자신의 노드 그리고 자신과 연결된 이온 노드들은 자신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인베딩이 됨으로써 너무 나에 대한 정보만을 반영해서 인베딩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레귤라이저 텀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웃들을 통합을 해서 이웃을 대표하는 노드를 만드는 과정을 애그리게이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웨이트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GCN에서는 디그리를 통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것을 스펙트럴 관점에서 학습을 디그리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중요한 정보를 받아올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래프 어텐션에서는 이 디그리를 통한 관점이 아닌 오히려 웨이트를 얼만큼 가지고 와야 되는지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이 어텐션이 의미하는 게 어떤 이웃이 나랑 유사한가, 혹은 어떤 이웃이 나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가에 대한 웨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텐션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좀 이런 식으로 코에피시언트 매트릭스를 마스킹을 통해서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스코어 자체를 계산하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논문에서는 지금 방법을 사용해서 어텐션 값을 계산을 하고요. 여기에서 주목하실 거는 우리가 트랜스포머에서 사용을 했듯이 멀티 헤드를 통해서 각 차원별로 독립적인 웨이트를 학습하는, 그리고 각 차원별로
다른 의미를 학습하게끔 유도하는 방식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뒷부분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프의 해당 논문의 전체적인 과정은 이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헤테로지니어스 타입이 존재하고요. 잘 모르겠지만 색상이라는 게 뭔가 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색상에 대한 의미는 뒤로 가면서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첫 번째 흑백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것은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 네트워크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노드의 타입과 동그라미 네모가 세모,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타입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가 없겠지만 결국은 이 K개가 각각 의미를 가지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 노드의 타입별로 인베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노드 타입별로 네모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세모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 동그라미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 하는 그래프 네트워크가 일단 인풋으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동그라미와 네모의 관계를 나타내는 우리가 부분으로 우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가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이런 식으로도 하나가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나누는 기준은 앞서 말했지만 타입별로 동그라미와 세모의 관계, 동그라미와 네모의 관계, 이런 식으로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따로 해서 진행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병렬 독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W와 네모의 관계에 어텐션 스코어를 내는 어텐션 벡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랜덤이지만 이게 이제 학습이 되면서 이 값이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사실 방금 제가 계산한 이 0.3이라는 값이 의미하는 것은 요 하나의 보라색깔 관점에서 요놈과 요놈의 그 어텐션 값이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각 관점마다 다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는 계산했는데 사실 가중평균으로 여기 세 개 중에서도 어떤 게 중요한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모르겠으니까 엠빵이라 엠빵이 아니고 유니폼하게, 자,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봤듯이 여기를 0.3으로 계산했고 여기도 0.5로 계산했는데 이 값을 이제 소프트맥스 값을 취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중평균을 통해 어텐션 여기 있던 게 0.3, 0.8이 똑같이 우리가 요 밑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어떤 K가 중요한지를 나타낸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스탑해두고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제 이게 업데이트가 됐었잖아요. 이게 업데이트가 됐고 이 친구가 다시 그대로 값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는 원래 0.3이라는 값이었잖아요. 그리고 0.8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업데이트가 돼서 이 값이 나왔는데 이제 다시 이 값을 여기로 넣고 여기 있던 이 친구도 이렇게 넣어서 다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새롭게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수렴하는 것에 대한 증명은 Variational EM 알고리즘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Variational EM 알고리즘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첫 번째로 Attention Weight 분포를 저희가 유니폼 분포로 고정을 했고요. 그리고 Z0은 모르니까 랜덤으로 하게 뒀습니다.
이거를 고정을 한 상태에서 Z0에서 Z1 결국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5회씩 반복하고 나서 나오는 값들을 마지막으로 나오는 어떤 K가 중요한지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로 계산을 곱해서 가중. 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국 역전파를 통해서 학습이 되는 부분을 GCN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드젠시 매트릭스인데 이게 그래프 어텐션에서는 어텐션 값. 이거를 추천 시스템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사실 아까 전에 뭐 OM 관계도 있었는데 OM 관계는 영화와 감독의 관계였잖아요. 근데 사실 추천 시스템에서는 이거 추천하는 게 아니고 유저한테 영화를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유저가 영화는 사실상 이제 이게 개별 아이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사이드 인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보고 인베딩 된 T와 인베딩 된 타겟 노드와 네, 실험 부분은 조금 빠르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실험 부분에서 보면 옐프, 아마존, 무브렌즈 데이터셋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해당 부분은 이런 식으로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성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성능 계산하는 부분은 조금 추천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아까 전에 네거티브 샘플 100개가 있다고 했는데 네거티브 샘플 자체는 잠재적인 선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저희가 찾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원래 싫어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하는 부분을 네거티브 샘플 100개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100개 중에서의 랭킹을 계산하는데 제가 좀 재밌었던 그리고 논문의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 중에 하나는 해당 여기 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 해당 파트에서 데이터 비율이 굉장히 적을 때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 있는데 이 말을 스파스 데이터셋 그러니까 좀 데이터의 인터랙션 정보가 많이 없을 때는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성능을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실험적으로 좀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센탱글드 프로파게이션 레이어 관련된 실험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래프 네트워크에서 하는 실험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궁금했던 게 K를 5개로 했을 때가 제일 성능이 좋아서 실험적으로 5개 썼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많아지면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를 적으면 LDA에서도 과도하게 K를 많이 선택하면은 성능이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는데 perplexity라고 하죠. 요런 부분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랑 좀 일단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서도 말했듯이 너무 K가 많아지면 세세한 의미로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오버피팅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하게도 콜라보레이션 필터링 효과를 네, 이어서 발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각화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A1부터 A5까지 있는 게 이 에스펙트 관점이고요. 이 에스펙트 K의 관점을 좀 이제 설명력을 있게 저자들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A1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레이어에서 주로 어텐션이 가해지는 걸로 봐서 전체 정보를 좀 반영하는 것 같다. 전체에서 좀 큰 범위의 포괄적인 정보를 반영하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A2부터 A4 같은 경우에는 타입별로 적용이 되는 특별한 타입별에서 의미를 가지는 관점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잠재적인 의미를 파악하기보다 위 같은 경우에서는 타입별로 해서 관계를 추론하는 정도의 레이턴트 에스펙트인 것 같아서 사실상 뭔가 조금 더 나은 정보를 받은 것 같지는 설명력이 있다고는 얘기하기가 조금 억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화를 하나 더 보여주는데 왼쪽 그림과 같이 유저와 아이템 간의 이런 관계가
사실 구별되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타입별로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를 사용했으니까 이렇다고 가정을 할 수 있고, 처음에 이 논문 저자들이 공통된 아이템에서 다른 요소에 의해서 다른 K 관점에서 어텐션이 걸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같은 아이템에서 어텐션이 걸리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